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또 다른 선택지를 달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걸 원하는 국민도 없는데요. 더 얼마나 그 폐악에 가까운 노욕을 지켜봐야 할까 싶습니다. 추해도 이렇게 추할까 싶고 역겨워도 이렇게 역겨울까 싶은데요. 이게 최선입니까? 기껏 자신의 노욕의 대선 꿈을 위해 민주진영을 분열로 내몰고 갈라치기 하며 마침내 신당 창당에 나서는 게 최선인가 말이죠. 진심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한 번 더 누려보겠다는 이런 모습이 개탄스럽기까지 한데요. 하지만 이미 꺼져가는 정치 인생, 아무리 불살라보고 싶지만 죄만 남았는데 어쩌죠? 이제는 스스로 자멸하는 길만 남은 것 같습니다. 열혈 지지자 몇백 명 데리고 뭘 할지 지켜보겠는데요. 그래봐야 찻잔 속의 폭풍이라는 사실만 확인될 뿐인 거죠. 우리는 올해 절망에 빠진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큰 싸움을 벌여야만 합니다. 그 싸움은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세력과 정치 이대로 좋다는 세력의 한판 승부가 될 것입니다. 국민께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겠다는 세력과 선택의 여지를 봉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세력의 한판 승부가 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뭔가를 생산하는 그런 정치로 가자는 세력과 진영과 정치인을 위해 무한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세력의 한판 승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정치를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께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뭔가를 생산하는 정치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민주당과 결별을 선택한 이낙연 씨가 새해 벽두부터 200여 명의 지지자와 함께 행주산성을 찾아 사실상 신당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낙연 씨는 새해 첫날인 1일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는데요. 이 씨는 시작이 어렵더라도 날이 갈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거대 양당 정치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씨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지지자들과 산행을 겸한 신년 인사회를 갖고 창당 의지를 다졌는데요. 좋게 말해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된 거죠. 이 자리에는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남평호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 등 일명 낙지파 원외 인사들과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최성 전 고양시장 등 신당 합류를 선언한 인사들도 참석했는데요. 이런 오합지졸로 뭘 하겠다는 건지 알쏭달쏭합니다. 이낙연 씨는 절망에 빠진 국민들께 힘을 드려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큰 싸움을 벌여야 한다. 그 싸움은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세력과 이대로가 좋다는 세력과의 한판 승부가 될 것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는데요. 이어 국민들께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산하는 정치로 가야 한다.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이라며 핏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체 뭐가 새로운 정치이며 무엇을 생산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는 알 수 없었는데요. 그러면서도 탈당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정의당 유호정이 하는 짓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유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될까 그런다고 치지만 이낙연 씨는 왜 탈당을 하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계속 쑤시고 찔러대며 간보기만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자신도 아는 겁니다. 자신이 탈당하는 순간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발 창당을 하던 대선 출마를 하던 그건 당신의 자유지만 탈당을 좀 하고 있으면 하는데요. 그게 도리 아닙니까? 어쩌다가 이낙엽에서 갓낙엽으로 별명이 바뀌게 된 걸까요? 간 좀 그만 봅시다, 갓낙엽씨.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먼저 국힘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이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동료 시민을 내세우며 동료의식을 실천하는 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도이치 특검이라고 부르며 거듭 비난했는데요. 이에 대해 새로운 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대표는 누군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100일 남은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동료 시민에 대한 그런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서 실천할 겁니다. 도이치 특검 역시 제가 여러 차례 왜 그게 총선용 압법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 빼기, 김종인 빼기, 이준석 정도 하면은 아마 자유한국당 정도가 남을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현충원 방명록에 동료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적었는데요. 신년 행사에서도 여러 차례 동료 시민을 앞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동료 시민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연평도 포격 당시 주민들에게 숙소를 제공한 찜질방 주인을 거론하며 동료의식을 실천하는 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부연했는데요. 그가 말하는 동료 시민이란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을 지칭한 걸로 보여집니다. 또 막말 논란으로 사퇴한 민경호 전 비대위원에 대해선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몸을 낮췄는데요.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씨의 이름 대신 도이치 특검으로 부르며 날을 세웠습니다. 개혁신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맥빠진 대응으로 국힘당 안에서도 새로운 세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갑자기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총선을 100여일 앞둔 시점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텐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점입가경의 난장판 개싸움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한 위원장을 향해 누군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며 멋들어지게 용어 하나 쓴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직격했는데요.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들어간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대전을 시작으로 대구와 광주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전국 투어쇼가 시작된 거죠. 국힘당 신년 행사 참석이 목적이지만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험지인 광주에서 외연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대구야 뭐 그렇다 쳐도 광주에서 한동훈이 먹힐까요? 윤석열 아바타의 몸부림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을 거치면서 정말 상처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희망찬 미래는 그분들의 아픔을 빨리 씻어내는 것에 우리가 먼저 힘을 모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2024년에 희망을 키워본과 동시에 2023년, 2022년에 큰 아픔을 겪었던 한 분 한 분에게 꾸준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권력만을 노리고 달려가는 저 패거리 권력 카르텔이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안 되면 상대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하고 괴롭힙니다. 그 패거리 카르텔 몰이가 우리 사회의 많은 소시민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천직을 빼앗아갔습니다.